기자협회에서 현직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네. 설문조사를 했다면서요. 네. 그런데 매우 재미있고 충격적이면서 설명할 것들이 아주 많은 네, 네. 무언가가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 한국 기자협회라고 네. 있습니다. 기자들의 친목 단체 같은 거죠. 네. 기자들, 현직 기자들이 주로 가입해 있는 단체가 한국 기자협회가 있고, 또 인터넷 기자들이 있잖아요. 인터넷 언론사들, 인터넷 기자협회, 인터넷 신문협회도 있고, 네. 이렇게 몇 개가 있는데 가장 크고 오래됐고, 그리고 그 뭐라고 할까요? 그 현직 기자들. 네. 현장에서 취재하고 보도하는 기자들에게 어떤 정통성이 있는 그 단체가 이제 한국 기자협회예요. 네. 네. 이 기자협회에서 이제 매년 기자들의 의식 조사를 그 설문을 돌려서 합니다. 한국기자협회가 그 네. 언론사 처음에 이제 그 들어가서 합격해서 공채로 들어가면은 네, 네. 언론사별로 모아서 이제 수습 기자들 교육하고 이런 데잖아요. 네, 처음에 네. 저도 그때 열심히 교육받았었는데, 맞습니다. 그 단체예요. 네, 교육받았었는데 과제가 네. 너무 안 하는데 과제를 안 해서 혼났던 기억이 아주 오래전 기억이지만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요. 기자협회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한 1,100명 정도, 1,133명 대상으로 그 질문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어떤 질문을 했냐면 이런 질문들이 나온 거예요. 네. 질문 문항수는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서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계속 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노란봉투법. 그 뭐 이번에 아마 방송사법도 거부권을 아마 낼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거부권을 계속 행사한 거에 대해서 기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뭐 이런 질문하고 또 최근에 가장 그 핫 이슈가 됐던 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네. 대한 그 임명한 것에 대해서 네. 적절하냐, 그렇지 않냐, 뭐 이런 질문도 했고요. 또 질문 내용은 참 좋은데요. 참 좋죠. 네, 또요. 어떤 네, 그리고 좋은 질문이었나요? 그 기자들이 스스로 가장 신뢰하는 언론 매체는 어떤 거고? 아, 기자들끼리? 네, 기자들끼리. 국민이 내가 아니라. 현직 기자인데 네네. 그럼 내 언론사는 좀 빼고 답변을 해야 되는 거겠죠, 뭔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내용사 알기로는 그냥 포함해서? 자기 언론사 써도 되는데, 근데 기자들이 또 그 아무리 그래도 양심이 있죠. 그런 걸 그렇죠. 이거 수가 뭐 없죠. 김영 투표 뭐 이런 거 아니니까요. 네. 그래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언론 매체, 가장 불신 매체, 그리고 가장 영향력 있는 매체, 뭐 이런 질문도 하고. 그럼 예를 들어서 네. 내가 뭐 언론사 뭐 제이땡 언론사에 많이 예를 들어서 있어요. 네, 네. 가장 불신의 언론사에 내가 몸잡고 있는 언론사를 쓴 기자들도 있을 수 있겠다. 그럼요, 있을 수 있죠. 네. 아주 재미있는데요. 네. 저는 예를 들어서 조선일보 기자가 조선일보에서 일을 하지만 자기 언론사가 굉장히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답을 아마 쓰는 사람도 아마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은 지금 언론 보도 지금 우리 많은 국민들이 확인할 수 있는 언론 보도의 모습과 네. 기자들의 마음속의 모습이 어떤지 우리가 그 비교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국민들이 네, 빨리 생각하는 보여주세요. 것과 기자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자신들의 모습, 네. 이거를 볼 수가 있는데 우선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거부권 엄청 많이 하고 있죠, 지금. 네. 이 질문에 기자들 중에 77%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답을 했다는 거예요. 한국기자협회 소속 기자들은 지금 현재 많은 기자들이 거의 대부분에 소속해 있는데 네. 77%가 잘못이다. 네, 네. 보도도 그렇죠. 그렇게 했어야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기자들은 이렇게 거의 77%면은 우리가 이제 흔히 기사 제목을 뽑을 때 이렇게 뽑죠. 10명 중 8명이 그렇죠. 네, 이렇게 답을 했다. 그거는 10명 중 8명이면 굉장히 높은 그 비율인 거예요. 5명, 6명 정도가 이제 과반 이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설문조사 결과에 네. 10명 중 8명, 즉 80%라는 거는 굉장히 높은 비율인 거예요. 마음속에 양심을 지켰네요. 네, 마음속으로는 양심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아주 저 깊은, 내면 깊은.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가 그 거부권 행사가 잘못됐다라고 10명 중에 8명이 보는데 네. 그 이유가 뭐냐라고 네.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복수응답으로 나온 겁니다. 거부권을 과도하게 남용한다. 맞죠? 과도한 거 맞죠? 맞죠? 아주 기자들도 이렇게 정확한데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한데요? 네. 그리고 대통령이 독재적인 행보를 하고 있다. 그럼요. 라는 이유도 맞죠? 됐고요. 삼권 분립 취지에 위배된다라는 답, 그리고 총선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매우 정확한데요? 매우 정확한 답변들을 기자들은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모든 국민들의 일반적인 시각과 그렇죠. 아주 정확히 들어맞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사실은 기사 쓴 기자들도 거의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상식이거든요. 이게 정상적인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상식이거든요. 정상범주. 그렇죠. 그렇죠. 정상범주예요. 네. 그런데 기자들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사들이 그렇게 안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비극이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니, 왜요? 왜 그러는지 자, 모르겠어요. 그 다음 질문도 네. 한번 답변도 볼게요. 네. 위법적인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가 잘못되고 있는 건지 아닌지를 물었어요. 그러니까 방통위가 5인 합의제인데 지금 대통령이 뽑아놓은 두 네. 명이서만 네. 막 다 했잖아요. 다 이사들. 했잖아요. KBS, YTN MBC. 팔아 넘기고 그 방문진 이사들 다 네, 바꾸고. MBC 방문진 이사 다 바꾸고 KBS 했잖아요. 이사 다 바꾸고 다 네, 했죠. 있잖아요. 이것에 이것이? 대해서 질문을 했더니 잘못하고 있다는 답변이 82.5%가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한데요. 그러니까 아니, 거의 그냥 네. 거의 정말 우리가 조금 네. 과장하면 10명 중 9명이 야 이거 잘못됐는데 이렇게 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언론사, 우리 대한민국 언론 지형을 얘기할 때 어떻게 보냐 하면은 굉장히 우리나라 언론 지형이 기울어져 있다라고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기울어진 운동장 이야기하죠. 그럼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기울어졌느냐, 이 보수가 위를 지배하고 있고 아래쪽에 우리 진보 개혁 진영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서 아래쪽에서 아무리 공을 차려고 해도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래서 이제 우리가 기울어져 있다라고 이제 흔히들 얘기하는데, 근데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기자들은 이 생각은- 보수의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진보적인 사람들이, 국민들이 생각하는 이 답변을 한 생각은 거예요. 국민과 함께 수평을 유지하는데요. 그렇죠. 전혀 기울어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왜 우리가 이제 투표를 하면, 선거에서 투표를 하면은 한 30% 정도의 이게 콘크리트 보수 지지층이 있잖아요. 네. 근데 기자들은 지금 82%가 방통위 2인 체제가 문제다라고 과장되면 생각한다는 거예요. 8, 90%. 그렇죠. 네. 그러니까 거의 절대 다수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언론의 기사는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 기사는 이제, 네. 아주 현 정권의 입맛에 맞게끔 잘 네. 나오죠. 네, 네. 국민들은 그 언론을 접하면서 네. 아주 복장이 터지고요. 복장이 터지고 있고요. 그래서 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잘못하고 있다 해서 빠진 한 28% 정도가 있죠. 한 30% 가까이가 네, 네. 있는 거죠. 열 몇 명이 되는 거예요. 20%가 아니라. 그러니까 20% 미만. 그러니까 거죠. 10에서 20% 조금 미만. 예, 요 10에서 정도의 18%. 그렇죠. 이 요 정도 할까요? 정도의 기자들만 네. 지금 윤석열 정부의 방통위 2인 체제 운영이라든지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다라고 대답하지 않고 동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이나 1.5명 정도만 네, 윤석열 네. 정권에서 지금 진행되는 모든 것들 네, 네. 괜찮다, 합당하다 이렇다는 네. 거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제가 방금 기울어진 운동장을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러니까 한국 언론이 조중동 그리고 지금 KBS 같은 방송은 그렇죠. SBS라든지 그리고 서울신문 무슨 여러 신문사들이 재벌 소유거나 한국경제신문사는 재벌 소유 아닙니까? 그리고 건설회사 소유라거나 이래서 그렇죠. 대부분의 언론들이 주류 언론들이 보수 성향이라고 봐야 돼요. 그 언론사 자체는 그렇잖아요. 그렇죠. 재벌과 건설회사. 건설회사. 그러니까 그리고 재벌과 거의 또 재벌이네요. 그렇죠. 거기도 네. 이제 건설 재벌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조중동 같은 그런 족벌 언론들. 그렇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언뜻 생각하기에도 한겨레나 경향 정도 같은 또 한국일보는 이제 스스로 중도라고 이제 자처를 하죠. 그 네. 정도를 빼고는 거의 대부분이 보수 언론사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답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보수 언론사에 속해 있는 기자들조차도 네. 그런 기자들조차도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국정 운영에 대해서
부정적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그러면 기자들이 기사를 써내려가면서도 집에 가서는 아주 자괴감이 들겠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본인의 생각과 아주 다른 80% 기사를 지금 써대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낮에 기사를 써서 보내고 이제 저녁 때 이제 가슴을 치면서 이제 후회를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양심은 그러니까. 집에다 잠깐 두고 와서 이건 내가 네. 기자의 사명이 아니야. 난 여기 직업이야. 그래서 기사를 쓰는 거죠. 직업이니까 네. 직장인으로서. 네. 그리고 그렇죠. 집에 가서 그 양심을 다시 장착을 하고 여론조사에 참여했던 거 아닐까요? 네. 그러니까 글쎄 나 이걸 전 보면서 네. 우리가 이제 애완견 언론 뭐 이런 이제 얘기를 그쵸. 많이 했잖아요. 네. 많이 언론들 썼죠. 언론 자체는 지금 거의 모든 국민들이 애완견이라는 그 평가에 대해서 부인 못하죠. 부인 그러니까 못하는데 많이 언론에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많이 이미 아시겠는데 이제 우리 감시견이다. 그런 네. 와치니까 와치독이라고 하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애완견 아주 작은 애완견 무릎 위에다 올려놓으니까 그렇죠. 냅독이라고 귀엽게 한다 냅독이라고. 이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손석희 이제 아나운서가 이거 얘기했을 때는 예전에 네. 얘기했을 때는 네. 맞아 우리 언론이 이러면 안 돼 와치독이 돼야 돼 이렇게 네. 했다가 최근에 얼마 전에 네.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이제 애완견 얘기를 나왔을 때 또 언론이 엄청나게 물어뜯었어요. 네. 네. 네, 우리가 왜 애완견이냐 그러면서 어디다 대고 애완견이냐라는 제목의 저 칼럼도 한번 나왔었죠. 한국일보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한국일보. 네, 그래서 또 그걸 보는 많은 독자들이 어디다 대고 지금 애완견 아니라고 지금 하냐고 또 이런 또 댓글도 많이 붙고 그랬었는데. 근데 언론 자체 많은 기자들은 네. 우리가 랩독이 되지 말고 와치독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은요. 솔직히 기자협회에서 우리가 교육받을 때부터 이런 거는 이미 그럼요. 숙지하고 알고 있어요. 네, 그럼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거 기분 나빠할 게 전혀 아니거든요. 네, 이거는 사실 애완견이다, 그 경비견, 감시견이다라는 용어는 그건 저 언론학 개론에도 나오고 그럼요. 언론학자들이 흔히 쓰는 말이고요. 그럼요. 그래서 그 표현 자체를 기분 나쁠 필요는 없고 애완견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 좀 반성하고 부끄러워해야죠. 그러니까 본인은 와치독이 되고 싶은데 네. 실제로 기사는 랩독, 애완견처럼 기사가 네.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마도 기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사를 제대로 쓰더라도 네. 아마 그게 윗선에서 채택이 안 되거나 고쳐지거나 또는 아예 처음부터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현장 기자들한테 기사 작성 지시가 취재와 기사 작성 지시가 내려지고 하기 때문에 기자들도 사실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쓰는 그런 측면이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저도 사실은 기자 생활을 할 때 그런 걸 봤고 제 주변에 제 동료나 선배 기자들도 지금은 시민언론 민들레 에디터로 계신데 그 전에는 네. 어디 계셨죠? 그 전에는 네. 뭐 공직에 잠깐 있었는데 네, 그 네. 전에는 한겨레 신문에 있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주변에 그런 동료나 그 선배 후배 기자들을 종종 봤죠. 근데 그 언론사도 사실은 조직이라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막 들이받고 그러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한겨레에서도 막 들이받지는 못했다 이 말씀이시죠? 한겨레는 뭐 그렇게 들이받을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어쩌다 가끔 네. 그런데 사실은 들이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자들은 자기 이름 가지고 쓰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자기 데스크한테 부장한테 편집국장한테 이건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예전에는 그런 기자들이 제 주변에 많았어요. 그런데 좀 계셨죠. 네. 제가 언론사에 있을 때도 선배 그런 분들이 좀 계셨죠. 근데 네. 제가 언론에 있을 때만 해도 거의 10년이 넘었는데요. 네. 거의 많이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글쎄요, 그 요즘 기자들의 성격이나 이런 게 이제 예전하고 어떻게 달라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건 변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 영화 중에 네. 더 포스트인가요? 더 포스트하고 트루스라는 그 미국 영화도 있고 왜 베트남전 그 비밀을 이렇게 밝혀내는 그 영화가 있잖아요. 그게 아마 더 포스트였던 것 같은데 그 영화에서 이제 편집국장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결국엔 진실을 다 밝혀내죠. 네. 밝혀내면서 마지막으로 기자들한테 하는 얘기가 열심히 해라라든지 취재 열심히 하고 우리 그게 아니라 뭐라고 했냐면은 용기를 갖자였어요. 용기를 잃지 말자였어요. 네.
기억납니다. 기자들에게 용기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옳지 않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게 옳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중요한 거거든요. 만약에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많은 구독자, 시청자분들께서도 같은 생각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만약에 네. 지금 혹시라도 이 방송을 네. 현직 언론이 보신다면은 네. 복잡할 것 같습니다, 마음이. 네. 네. 자, 아니, 근데 우리 또 있지 않았어요? 네, 그 다음에 여론조사가요? 네, 이런 가장- 게 있습니다. 가장 신뢰하는 네. 언론사, 아주 가장 기대됩니다. 불신하는 언론사, 기자들이 네. 선택한 가장 네. 신뢰하는 언론사. 네, 가장 신뢰하는 언론사 어딜까요? 한번 이미 화면 나가는 거 아니에요? 네, 한번 얘기해 보세요. 누구? 네, 저는 MBC, 현재로서는 MBC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MBC입니다. 아, 현재 기자들 그렇게 같은 생각을 가진다고요? 네. 보통 우리가 그 로이터 전용기에도 못한 그 MBC를요? 윤석열 대통령이 태우지 말라는 그 MBC를요? 그러니까요. 그 MBC는 사실 작년 또 올해 로이터 저널리즘 그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아주 국제적으로 그 명성이 있는 조사기관에서 조사했을 때도 한국 국민에게 가장 신뢰받는 언론사 1위를 차지했어요. 네, 근데 그렇죠. 다른 조사에서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기자들 사이에서도 사실은 MBC가 가장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데요? 몰랐죠? 그럼 MBC처럼 기사를 쓰면 될 거 아니야. 네. 자, 2위는 연합뉴스였습니다. 아, 연합뉴스요? 연합뉴스는 사실은 작년, 재작년 계속 1위를 했었어요. 연합뉴스는 기자들이 언론사의 언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는 연합뉴스라는 그쵸. 언론사는 기자들한테, 즉 다른 언론사한테 기사를 공급하는, 팩트를 챙겨서 네. 공급하는 그런 언론사죠. 그래서 상당히 팩트가 정확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정확하죠. 예전에 네. 제가 이제 기사를 썼을 때 현장에서 기사를 쓰잖아요. 야, 이경아, 우리 그 정치부장님이 야, 이경아, 연합은 언론 아니야. 그렇죠. 이랬던 기억이 나요. 네, 연합이 그 팩트를 확인하는 네. 어떤 기준, 네. 뭐 이런 역할을 그렇죠. 했었죠. 네. 그때 당시에 이제 농담을 말씀드리면 그때 당시에 제가 정치부장님께 아주 그냥 대들었었죠. 그때 정치부 하셨어요? 저 그때 이제 정치부에 있을 때 말씀드리면 네네. 제가 그때 네. 뭐라고 했냐면 연합뉴스 선배한테 그 정보를 준 게 접니다. 그렇게 해서 아주 당당하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네. 왜 그랬냐면 네. 제가 현장에서 쓴 기사와 연합뉴스 선배가 그때 아주 중립적으로 그 당시 네. 1위였던 선배가 쓴 기조가 약간 달랐기 때문이에요. 네, 소스는 네. 제가 드렸는데 네, 연합이었는데 기조는 살짝 다르게 틀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 기억으로는 네. 민주당에 약간 불리하게 기사가 나왔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네, 네, 네. 네, 네. 근데 지금 알겠습니다. 2위라는 말씀이신 네, 거죠? 이 연합뉴스가 2위였고요. 자, 그 다음 순위는 뭐 별로 의미가 없어서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가장 불신하는 언론사. 잠깐만요. 네. 맞히고 싶다. 혹시 조선일보 아닌가요? 다 아시네요. 저희 마음의 소리였어요. 네, 그러니까 비교적 이게 상식적인 답변들이 다 그러네요. 나온 거예요, 사실은. 아주 정상적이네요. 네. 근데 이게 특징이 뭐냐면요. 조선일보가 1위를 했는데 네. 2위, 3위하고 1위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아주 독보적인데요. 독보적인 차이가 나죠. 오. 조선일보가 35%를 받았고요. 2위가 MBC고 3위가 한겨레인데 아마 이거는 약간 그 MBC나 한겨레하고 조선일보가 기자들 생각에도 정파성이 굉장히 뚜렷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서로 자기 정파성이 다르거나 하면 이렇게 이제 불신하는 언론을 꼽을 수가 있는데, 근데 MBC나 한겨레는 MBC는 10%, 한겨레는 7.6% 나왔죠. 그런데 조선일보는 35%. 그러니까 MBC보다도 3배, 한겨레보다는 한 5배 정도 불신 그 기자 수가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기자들이 생각했을 때도 네. 정말로 MBC를 너무 편파적이다, 편파방송이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것보다 조선일보가 네. 3배를 넘게 더 편파방송이다. 그렇죠. 라고 기자들도 생각한다는 거죠. 네, 네, 참. 이게 이제 2024년도 기준인 건데, 네. 작년 기준으로는 조선일보가 보니까 43%가 불신 언론사 1위였네요. 훨씬 더 높았죠. 높았었죠. 네. 거의 반 가까이. 네, 네. 아하.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사. 신뢰도와는 또 다르게 영향력이라는 또 다른 측면이 있죠. 영향력이 있는 곳. 네. 영향력 있는 언론사.
자, 이것도 한번 맞춰보세요. 이것도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제 감은요. 네. 어디 자, 국민들이 지금 저 시청자들 어디를 보고 간다, 있습니다. 어디를 네. 가요, 어디 네. 뭐 관공서도 어디는 가요. 그 눈에 많이 띈 신문이 있고 네. 식당이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 눈에 많이 띄는 또 방송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조선일보가 또 가장 영향력 있는 게 아닌가. 많은 사람들 노출 빈도가 많은 거죠. 예, 예, 맞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역시 다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되네요. 네, 네, 네. 잘 맞추셨고요. 근데 너무 무서운데요, 그러면. 그렇죠. 가장 편파적인 방송 1위예요. 잘못됐다. 보도가 네, 불신 받는 매체 불신이다. 네. 불신을 받아야 되는 언론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런 언론사가 영향력이 1위라는 거잖아요. 네. 기자들이 생각하기에. 네, 그렇죠. 너무 우울합니다. 영향력 있는 언론사를 따지는 건 사실은 기자들도 이렇게 답을 하지만 사실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도 사실은 조선일보가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그 이유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조선일보가 나오잖아요. 조선일보가 식당에 가 그렇죠. 조선일보, 어디 가도 많고 네, 방송도 많이 틀어놓고 그렇죠.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이유 때문에 어찌됐든 신뢰하기는 어렵지만 영향력은 가장 크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더더군다나 조선일보 같은 데는 TV조선 같은 종편 방송을 또 운영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조선일보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런 그 기사를 씁니다. 한국 그 여론 그 지도층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가장 신뢰받는 언론 1위 조선일보. 자체 조사를 하는 거예요. 조사기관에 맡겨서 하긴 하는데 조선일보가 조사기관에 의뢰를 해서 네. 어느 언론사가 가장 신뢰를 받아 조사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대상이 네. 일반 국민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판검사라든지 또 그 기업의 임원들이라든지 공무원 네. 고위급 공무원들이라든지 이런 오피니언 리더들 있죠. 한마디로 교수들, 우리나라의 뭐 어떻게 보면은 기득권인 분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여론조사 어떻게 나왔나요? 그분들한테 조사를 하면은 항상 조선일보가 가장 1위로 나온다니까요. 영향력 1위. 영향력 1위, 신뢰도 1위인가요? 네, 신뢰는 안 나오고 영향력 있는 매체 1위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 일반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일반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그 한국 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조선일보를 보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